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양악수술 후에 코퍼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부작용 중 하나예요. 코퍼짐을 예방하기 위해 콧볼 묶기를 하거나 콧볼 축소를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위턱뼈 표면에서 코 바닥을 박리하면서 코퍼짐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양악수술 중에서도 특히 위턱뼈를 뒤로 집어넣는 경우에 코퍼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비중격 연골이 시작되는 위턱뼈의 앞코 가시가 후진하면서 코끝의 전체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양악수술 후 코퍼짐을 해결하려면 위턱뼈의 후진량만큼 코끝을 높여줘야만 해요. 9년 전 귀여운 걸로 코끝을 올리고 콧대엔 지방 이식을 하셨어요. 2년 만에 코끝이 낮아졌고 7년 전 다시금 코끝에 기증진피를 더 떼어주는 수술을 했던 분이에요. 보형물을 피하고 싶어서, 간단한 수술로 효과를 보고 싶어서, 회복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수술을 반복한 경우예요. 막상 코 모양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양쪽 콧구멍에는 흉터만 심하게 남아 있었어요. 코성형의 경우 이주원 수술 흉터를 통해 수술해야 하는 만큼 첫 수술에서 잘못된 흉터를 남기게 되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비주는 오른쪽으로 휘었고 코끝은 왼쪽으로 휘었어요. 좌우 콧날개 모양의 비대칭도 심해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약한 비주를 해결하지 않고 코끝에 쌓아 올리기만 한 결과 비대칭은 심해지고 코끝 높이는 그대로예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중첩 이식술만을 활용한 코끝성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CT를 확인해 보니 콧날개 연골은 S 형태로 구겨져 있고 석회화가 진행된 이식 귀연골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유독 하얗고 밝게 빛나는 것은 티타늄 플레이트예요. 양악수술 후 턱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죠. 위턱뼈의 앞코 가시부터 코끝까지의 거리가 25mm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20mm 전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남들보다 코끝이 최소 5mm는 높아야 하는데 전혀 높아 보이지 않죠. 코끝이 5mm 전진한 것이 아니라 위턱뼈가 5mm 후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차이를 해결해줘야 코퍼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위턱뼈에 대한 조작 없이 코끝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돌출입 교정이 가능한 것도, 코끝을 높이는 것으로 코퍼짐이 개선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결국 앞코 가시부터 코끝까지의 거리를 늘려줘야만 오똑한 코끝과 함께 코퍼짐 해결이 가능해요. 위턱뼈가 들어간 5mm만큼 비주에 지지대를 세워 코끝을 높여줘야만 하죠. 아마 양악수술 후 코퍼짐으로 상담을 다녀보면 비중격 연골은 사용하지 못한다. 반드시 기증늑이나 자가늑으로 해야 한다. 코끝을 세우더라도 비중격이 버티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듣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술 비용과 함께요. 양악수술 시 위턱뼈를 중안면에서 분리하여 이동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중격 연골은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악수술 후 코성형에서는 많은 가능성과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해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코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양악수술 좀 했다고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본인의 과거력을 숨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반드시 상담의사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고려해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방법이 없다면 수술을 포기하는 것이 옳아요. CT상에서 비중격 연골의 대략적인 사이즈와 골절 유무를 확인해요. 대략 19mm 곱하기 14mm 크기의 장축을 따라 긴 골절을 가진 비중격 연골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형태의 비중격 연골이 채취되었어요. 다행히 비중격의 두께가 얇지 않고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는 23mm 정도가 나왔어요. 비주지지대 이식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곧고 단단하고 긴 지지대를 만드는 것이에요. 비록 골절이 있는 비중격 연골이었지만 비주지지대 이식술에 부족함이 없었죠. CT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좌우 대칭을 이루어야 할 콧날개 연골은 겹쳐지고 눌려 있었어요. 이전 재수술 때 콧날개 연골이 무너진 것을 알았다면 원래의 위치로 돌려 놓았어야 하는데 그 위로 겹겹이 쌓아 올리기만 반복하다 보니
콧날개 연골과 비주의 무너짐은 더 악화된 상태예요. 중첩 이식된 귀연골과 기증진피를 제거하고 나니 눌리고 휘어지고 무너진 콧날개 연골이 좌우 구분도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어요. 콧날개 연골을 분리하고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여 비주지지대를 세우고 대칭 형태의 콧날개 연골로 복원하였어요. 고연골 사용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콧대 높이에 맞춰 코끝을 올리고 수술을 마무리했어요. 수술 직후에는 부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코끝 연조직의 양이나 구조에 따라 붓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 모습에서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경험의 축적을 통한 훈련이 필요해요. 코끝에 무작정 올려놓았던 귀연골과 기증진피를 제거하고 비주지지대를 세워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지자 숙여졌던 코끝이 올라왔어요. 나아 보이던 돌출입이 개선된 것은 덤이에요. 코끝과 콧구멍의 모양은 콧날개 연골에 의해 결정돼요. 수술 전 정면에서 보이던 콧구멍의 비대칭이나 바닥에서 보이던 비주와 코끝 방향의 불일치는 수술 중 확인된 콧날개 연골의 상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 덩어리로 뭉쳐지고 휘고 무너져 있던 콧날개 연골을 좌우 대칭 형태로 재배치, 복원해주자 정면에서 보이던 콧구멍 비대칭도 개선되었고 코바닥에서 동그랗게 퍼져 보이던 콧구멍도 세로 방향으로 개선되었어요. 1개월 차라 아직 빨갛게 보이는 흉터선도 3개월 차에 이르면서는 희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과거에 남겨진 흉터와 흉살이 그대로라는 점이에요. 코끝 성형은 대체적으로 코끝을 높이고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부를 절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쌍꺼풀 흉터 재수술처럼 피부를 잘라 흉터를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흉터를 그대로 남겨놓고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비주 바닥의 비대칭은 남아있는 흉살로 인한 것이고 비주의 방향이나 코끝의 방향이 가운데로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양악수술 후 코퍼짐은 위턱뼈의 후진이 중요한 원인이에요. 들어간 만큼 비주와 코끝의 높이를 보강해 줘야만 하는데 퍼진 콧구멍 줄이기에만 집착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수 있어요. 더하여 번영된 해부학에 기반하여 재료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CT 촬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신중하게 계획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이상 닥터롬이었습니다.